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테슬라를 평가하는 내용과 토요타의 전동차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폭스바겐 헤르베르티스 사장은 테슬라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6일에 열렸던 21년부터 25년까지의 폭스바겐 투자 설명회에서는 테슬라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테슬라가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라가기 위한 폭스바겐의 미래 투자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토요타가 12월에 발표하는 초소형 전기차에 숨어있는 토요타의 전략을 분석합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1,000원어치를 팔면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3분기 결산 내용에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토요타의 7.5%, 폭스바겐의 5.3%를 능가한 9.2%로 업계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기차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배터리 코스트가 전체의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온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기존 업체들은 CO2 배출 규제 대응을 우선하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S클래스 전기차만이 런칭 시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벌금을 내느니 미치더라도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십만 대를 팔아야 비즈니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19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약 167만 대로 자동차 시장 전체의 2%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9년에 연간 10만 대를 넘게 판매한 차종은 테슬라 모델 3 정도였습니다. 물론 올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각국의 보조금 확대와 규제 대응을 위한 각사의 판촉비가 증가한 요인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9월간 판매가 31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캐시플로우, 영업이익 측면에서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요인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파괴적 혁신에 열광하는 두터운 팬들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면은 대차 대조표에 있는 커스터머 디포짓이라는 항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는 계약금 또는 예약금으로 19년 12월 말 시점에서 7.2억 불, 약 7,9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계약금을 받는 일은 있지만 규모가 작고 매우 한정된 경우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모델별로 다르지만 모델 3의 경우 1,000불로 액수가 큽니다. 신모델 발표 직후에 예약은 폭증하고 있으며 몇 년 후에 인도가 되어도 고객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취소도 가능하지만 예약금을 지불하면서도 테슬라 차를 타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들이 미리 예약금을 지불해주는 힘은 생산계획 수립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자금 회전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유럽에서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이 규제를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들에게 CO2 크레딧을 판매하여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ZEV 규제를 대응하지 못한 토요타 등 일부 업체들에게, 유럽에서는 FCA에게 크레딧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20년 4월 6월기의 크레딧 수입은 4.2억 불이나 되었습니다. 이 크레딧 판매금은 영업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이것이 없었다면 실제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토파일럿이 업데이트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테슬라는 19년 봄 이후에 출하한 전 신차에 완전 자율 운전에 대응 가능한 컴퓨터 FS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 차 중에 오토파일럿이라 부르는 운전 지원 기능의 옵션 요금을 종래 $8,000에서 $1만 인상하였습니다. 모델 3의 미국 최저 트림 가격은 37,990달러입니다. 여기에 옵션 가격을 더하면 26.3%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타사 옵션 가격은 차량 가격의 5% 정도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
기능의 확장성 가치가 가격 인상을 높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기능에 의한 수익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27%의 구입자가 옵션을 선택한다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 구입자 4명 중 1명이 선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년 7, 9월간의 자동차 부문의 매출액의 4%를 이 소프트 업데이트로 벌어들인다는 계산이 됩니다. 기능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옵션 요금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테슬라는 때가 되면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운전 기능의 월액 요금은 $100를 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이 기능이 창출하는 수익은 전체의 30.4%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토요타나 현대차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로보틱스, UAM 등의 영역에 대한 소개는 약한 편입니다. 당면 전기차에 집중하면서 테슬라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향후 5년간 27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디지털화에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종래 계획 대비 2배로 강화합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에 연평균 60억 유로를 넘는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한 ID 시리즈에 대한 반응은 좋고 코스트 면에서도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개발에 대하여 폭스바겐 디스 CEO는 테슬라는 2주마다 차를 업데이트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요타 사장은 테슬라를 음식업에 비유하면서 테슬라로부터 배울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전동차 풀 라인업이 되어 있는 토요타가 한 발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CEO는 아직 테슬라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테슬라를 타도하기 위하여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에서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는 전기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독자 개발한 기본 OS를 탑재하여 고객과의 접점과 자율운전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24년에 최상급자로 발매하여 그룹의 포르쉐, 벤틀리까지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룹 횡단의 소프트 개발 조직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폭스바겐 승용차 브랜드에서 아우디로 옮겼습니다. 현재 10% 정도의 소프트 내재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엔진 성능과 내외장이 고급감으로 경쟁해왔지만 소프트가 최대의 차별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하드에서 소프트로 회사를 전환하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진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풀 모델 체인지했던 골프 8세대 차량에는 소프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양산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최초 전기차 ID3에 적용키로 했던 업데이트 기능도 이번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 등은 다 소프트 회사를 지향하고 있지만 인재 확보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회사를 매수하는 등으로 인재를 모으고 있지만 테슬라의 스피드를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한참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미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다음 달 의외의 초소형 전기차를 발표합니다. 토요타의 미래 기술차 대응 전략은 수소전지차, 달 표면 탐사차와 함께 전기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전략에는 타사와는 다른 보행 영역을 커버하는 기구들과 초소형 전기차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리프로 전기차 시대를 개척했던 닛산은 전략 전기차 아리아로 테슬라를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혼다와 마쓰다도 신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컨셉을 실현한 혼다 E와 마쓰다 MX-30을 런칭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이들 컨셉과는 다른 초소형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많은 대수가 판매되기를 기대하는 차량도 아닌데 왜 개발했을까요?
우선 차량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일본의 경차보다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로교통법, 도로운송 차량법상 경자동차로 분류하였지만 최고 속도를 60km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대신 충돌 안전 등에 대한 시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전장이 2490mm로 1회 충전으로 약 1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면허를 막단 젊은 층을 상대로 쇼핑을 비롯한 근거리 이동을 상정하여 개발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토요타가 이 차를 개발한 배경에는 두 가지 전략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지를 표준화하여 자동차 외의 민간 용도와 산업 등 여러 가지 용도에서 동일한 전지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규모를 확보하여 전지 코스트 저감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요인은 25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LCA 규제 대응책을 이 차를 통하여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LCA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CA 규제는 자동차의 생산과 에너지의 생성, 주행, 폐기, 재이용 등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CO2 배출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1년 중반부터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까지의 기업 평균 연비 관리에서 LCA 규제 대응으로 별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타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유럽에서 시행되는 CO2 배출 95g 이하 규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에 자신감을 보인 토요타는 25년 이후 적용 예상되는 LCA 규제를 선행하여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CO2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지를 리사이클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전지를 연소시켜서 재자원하는 경우 제조시에 2배 이상의 CO2가 나옵니다. 리사이클에 의한 재자원화는 가능한 줄이고 열화된 전지를 2차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전기차에 탑재한 전지는 열화로 용량은 줄어들지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동차 이외의 모빌리티 동력원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의 저장용 등 중고 전지의 사용폭은 넓습니다. 토요타는 초소형 전기차의 전지가 열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표준화된 전지를 신품이 상태로 사용하고 중고 전지가 유통된 단계에서 바꾸는 생각입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토요타의 초소형 전기차는 제조에서 폐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LCA 규제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은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보다 한 발 앞서 보입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여전히 CO2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다는 인사입니다. 테슬라가 몰고 온 혁신의 파장이 프리미엄 시장에 한정될지 아니면 대중차까지 확대될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